저는 올해 73살이 된 이준호입니다.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8해 전에 정년퇴직했지요. 아내 박미라는 올해 70살로 역시 같은 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는 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이 나이에 왜 편안한 집을 두고 좁은 캠핑카에서 생활하냐고요. 그건 제가 3년 전 폐암 사기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우리 부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평화로운 날들이었죠. 저는 퇴직하고 시작한 서예에 푹 빠져 있었고 아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를 들으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명절이나 생일에 가끔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2주 넘게 지속되자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CT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까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사기. 암세포가 이미 림프절을 넘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천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언젠가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자고 꿈꿔왔는데 그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병원과 집을 오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요. 아내는 처음에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35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알아? 너무 많은 것을 나중에로 미룬 거야. 은퇴하면 여행 가자, 시간 나면 취미생활 하자.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어. 그런데 이제 그 나중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남은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싶지 않아.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아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 지금이라도 시작해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들과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자녀들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치료도 안 받고 무슨 여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좋은 병원 알아보고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딸도 울면서 설득했습니다. 아빠 제발요. 항암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시도라도 해보셔야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소한의 통증 완화 치료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행하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결정은 어떻게 여행할 것인가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았습니다. 호텔을 옮겨 다니는 것도 번거로웠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캠핑카 여행을 하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다 싶었습니다. 바로 중고 캠핑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4천만 원을 들여 15년 된 중형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교직원 연금으로 남편인 제가 월 260만 원, 아내가 120만 원을 받고 있어 생활은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캠핑카는 낡았지만 내부는 깨끗했고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작은 주방, 화장실, 침대, 그리고 작은 거실 겸 식탁이 있었습니다. 캠핑카를 구입한 다음 날 아들이 분노하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4천만 원이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35년 동안 너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남은 생은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구나. 이해해 주렴. 아들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캠핑카 생활은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지내려니 자주 부딪히고 샤워 시설은 비좁았으며 요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고 오히려 그 불편함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학창시절 첫사랑으로 만나 48년간 함께했지만 이렇게 밀착해서 생활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양양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던 바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바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란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너를 봤을 때 생각나? 교실 창가에 앉아있던 내 모습이 바다처럼 빛나 보였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요? 당신은 그때도 지금처럼 말이 많았어요. 처음 데이트 신청할 때도 1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폐에 퍼진 암세포도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양양에서 2, 3일을 보내고 우리는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속초에서는 아바이 마을을 방문했고 함경도 실향민들이 만든 순대를 맛보았습니다. 고성에서는 통일 전망대에 올라 북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특별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미란아, 내가 25살 때 군 복무하면서 이곳 근처 초소에서 근무했어. 그때 너에게 매일 편지를 썼던 기억나? 1년 동안 365통을 보냈지.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편지들 아직도 다락방 상자에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꺼내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리는 그렇게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다시 남해안으로 이동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달부터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가슴 통증이 심해졌으며 밤에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6개월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주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볼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진통제만 먹으면 견딜만해. 사실은 견딜만한 정도가 아니었지만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5개월째 되는 날 우리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에 물이 차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일주일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급히 제주도로 왔고 병실에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저는 의식을 되찾았고 일주일 후에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암세포가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위기는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계속 살아남았고 점점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야외 활동과 맑은 공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라던 시한부 선고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제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통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캠핑카에서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아내가 끓여주는 보리차를 마시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할배 할매 인생 2막 여행기라는 제목으로요. 아내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인스타그램에 우리 여행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경북 청송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팔순 노인이 자신의 사과 농장에서 하룻밤 묵어가라며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73년 전에 잃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요. 나는 아내를 일찍 잃었지만 아내와 함께한 5년이 내 인생의 전부였소. 그 말을 들으며 아내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직접 딴 사과 한 상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사과는 내가 아내와 함께 심은 나무에서 딴 거요. 당신들의 여행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오. 전라남도 담양의 대나무 숲에서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48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캠핑카 주방에서 정성껏 미역국과 불고기를 준비했고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도 한 병 샀습니다. 저녁을 먹고 대나무숲 산책로를 걸으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계속 캠핑카로 여행할 것 같아요. 당신이 보지 못한 곳들을 대신 보고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만나면 함께 볼 수 있게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요즘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반대했던 아들과 딸도 이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함께 2, 3일 여행하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경주에서 가족 여행을 했습니다. 9살 손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여행만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너무 일만 하고 여행을 못 다녀서 지금 몰아서 하는 거란다. 캠핑카 생활이 3년째 접어들면서 우리는 계절에 따라 여행 코스를 정하는 나름의 패턴이 생겼습니다. 봄에는 남쪽부터 시작해 벚꽃을 따라 북상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강원도 산속에서 더위를 피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내장산이나 설악산으로 향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남해안에서 시간을 보내지요. 우리의 하루 일과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주변을 산책합니다. 오전 중에는 그날의 여행지를 둘러보고 점심은 주로 현지 맛집에서 먹습니다. 오후에는 캠핑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책을 읽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그날 본 것들을 일기에 기록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밤하늘의 별을 보는 시간입니다. 캠핑카 지붕에 작은 의자 2개를 놓고 아내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 별은 몇 광년 떨어져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은 수백 년 전에 출발한 것일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제 삶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3년을 더 살 수 있었으니까요.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도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의 한 펜션 주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특별한 약초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의사가 3개월 판정을 내렸는데 이 차를 마시고 10년을 더 사셨어요. 저는 그 차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아내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떠난 후 아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아내에게 캠핑카 운전법, 간단한 수리법, 그리고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아내도 이제는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남길 영상 편지도 녹화하고 있습니다. 생일마다 기념일마다 짧은 영상을 남기는 것이지요. 준혁아 아빠다. 내 4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아마 이 영상을 볼 때 아빠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항상 행복하게 살아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늘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오늘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 풍경,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먹은 음식.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때로는 통증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병원을 찾아 응급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의사에게 들었던 6개월 남았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시한부를 넘어서라는 이름의 카페인데 200명이 넘는 회원들과 서로의 경험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회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은 3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저 죽음이 언제 찾아오든 후회 없이 살자는 마음가짐이 전부입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측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제주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육지로 올라가 벚꽃 시즌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암세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연의 치유력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아내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캠핑카 안에서의 생활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자유롭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한부 선고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캠핑카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내는 작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귀에는 파도 소리가, 코끝에는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이런 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언제 떠나든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